이 분노는 축구를 할 때도 나와요. 8대8로 축구를 한다. 그럼 그 중에 한 명은 과열돼서 우는 애도 나와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승부욕이 강하지? 승부욕을 없애버려야 돼. 네. 민준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는 남자한테 뭐라고 들리는 줄 아세요? 제가 주변에서 네. 저도 아들 둘이지만 네. 아들 있는 분들을 보면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너무 힘들어하고 네. 2명 정도는 굉장히 잘 지내요. 네. 잘 지내는 그룹도 보셨을 거잖아요. 네. 워낙 상담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아들과 잘 지내는 엄마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아들과 잘 지내는 그룹 너무 많지만 딱 너무 하나, 대립하지 않으면 잘 지냅니다. 대립하지 않고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할 때도 너 엄마가 진짜 너무 싫어. 너 양심이 있어 없어? 엄마 너한테 너무 실망했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사이는 무조건 안 좋아집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사이가 좋아야 돼요. 뭐든 사이가 좋지 않은데 통제를 못해요. 네. 사이가 좋지 않은데 공부에 대한 코칭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어떻게 가르치냐보다 누가 가르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권위가 없고 네. 나에 대한 신뢰를 내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신뢰하지 않고 대립하는 순간들이 평소에 되게 많았다. 네. 어머님들 보면은 왜 이렇게 대립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저따구로 행동하는데 어떻게 대립을 안 해요, 선생님? 그렇죠.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경우 되게 많죠. 근데 알아요. 아이들의 존재의 본질은 미숙한 존재예요. 아이들은 존재 자체가 미생이에요. 미숙해서 아이들인 거예요. 네네. 근데 문제는 미성년자죠. 그래서 그렇죠. 네. 미숙한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성인의 미숙함을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나의 해결되지 않은 과제야. 사실 내가 어른인 척하고 나 되게 이렇게 점잖게 살고 있었지만 네네. 누가 건드린다고? 가족, 맞아. 아들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네네. 그 24시간 미숙함이 함께 있으면서 나의 미숙함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대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밑바닥을 본 엄마는 그게 또 화가 나니까 맞아요. 폭발하고. 제일 중요한 건 대립하지 않아야 된다. 대립하지 않아야 돼요. 게임을 대립하지 통제할 때도 네. 민준아, 너 엄마 진짜 실망이야. 엄마랑 약속 왜 안 지켜? 엄마 너무 속상해. 라고 얘기하면 대립이 돼요. 아들이 느끼기에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엄마가 저렇게 싫어하니까. 이 게임이 나쁜 게 아닌데 저렇게 싫어해? 알았어. 아들 입장에선 네네. 이 아들 입장에서만 보면 금쪽이는 엄마인 거예요. 게임에 너무 예민한 사람은 내가 데리고 사는 거야. 그러면 네. 맞춰주는 거죠. 하나도 못 배웠어요. 게임을 하지 말아야 돼. 이유에 대한 본질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알았어. 안 할게. 알았다고. 이렇게 되는, 이게 대립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길로 계속 가죠. 네.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대부분 이런 말을 해요. 남자애들. 내가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했잖아. 학교 가는 거 하고 숙제하는 거 하고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했잖아. 엄마는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서 대립이에요? 대립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원하는 건 게임, 엄마가 원하는 거는 공부. 요렇게 느끼면서 가는 게 네.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 가능하게 아들의 눈으로 설명할 그렇죠. 필요가 있다.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아들의 눈으로. 네. 그럼 만약 게임이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민준아, 네. 게임이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네 나이에는 조절을 배워야 돼. 조절할 수 있는 네네네. 걸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조절하기 힘들어질 수 있어. 사실 그게 본질이니까. 본질이죠. 네네. 이 이야기를 하고 빌드업을 해나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게임을 하던 애가 그렇구나 안 한다라는 게 아니고 모든 시작이 명분이 시작이 첫 단추가 잘못되면 네. 나중에 강경책을 써도 있잖아요. 맞아요. 안 먹히죠? 엄마가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건건 엄마랑 싸우는 거예요. 엄마가 통제할 때마다 너무 싫은 거예요. 엄마가. 너무 싫어. 왜 저렇게 나를 통제하지? 왜 저렇게 침해하지? 너무 미워. 막 분노가, 복수심이 들들 끓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아들을 키우는 어머님들께 제일 줄여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엄마가 곧 규칙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말이. 엄마가 곧 규칙이면 네. 누가 날 통제할 때도 엄마랑 싸워요. 아들은
엄마가 자꾸 나를 침해하고 통제하는 거야. 그럼 음. 엄마가 미운 거지. 엄마가 나를 통제하는 거지. 내가 뭘 배우고 있다는 생각 못한 경우 되게 많아요. 이게 앞으로 네. 자립할 때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를 말을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본인의 입으로 강경책으로만 얘기를 하면 엄마가 안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들은.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볼게요. 내가 회사를 갔어요. 네네. 근데 어떤 상사가 나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옷 이렇게 입지 말아요. 저 이거 되게 싫어해요. 제가 이렇게 입지 말라 그랬죠. 민준 씨 왜 제 말 안 듣죠? 저 되게 속상해요. 제가 민준 씨한테 되게 잘해줬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저 이렇게 입으면 기분 되게 나빠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너무 싫죠. 안 다녀요? 안 어떻게 다녀요? 얘기해야 돼요?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저희 그 민준 씨 저희가 이 사내 규범이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근데 상하기 위해서는 청바지 금지예요. 아마 우리가 금융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진짜 이게 왠지 이해는 안 가. 근데 봐봐, 아무도 안 입어. 예, 예. 네. 하지만 민준 씨 이거는 우리 회사 룰이니까 해도 최소한 맞췄으면 좋겠어. 이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내가 아이한테 뭔가를 설명할 때 이 아이가 살아남기 위한 사회적 규범을 설명하느냐 아니면 내가 싫으니까 하지 마라고 네. 얘기하고 있느냐를 항상 되돌아봐야 돼. 그래야지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이 감정이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통제를 받으면 어때요? 이 선배는 고마운 선배예요. 그러네요. 나를 설명해주니까. 통제하는 선배가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선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 입장에서는 이성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빠조차도 아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들과 잘 지내는 아빠, 그렇지 않은 아빠 유형을 좀 나눠주신다면. 아버님들이 아들과 잘 지내는 유형? 요즘엔 잘 지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친구처럼. 네. 예, 예. 그런데 잘 지내는 아버님들의 가장 큰 특징은 관심사를 함께 해요. 뭐 그게 게임이든. 가장 커요. 게임이든 축구 응원이든 낚시든 맞아. 뭐든. 예, 예. 자 보면은 제가 이런 것들을 그냥 제 생각에 드리는 얘기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저 보세요. 여성과 남성의 모임은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어머님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찾아보세요. 다 뭐예요? 맘 카페. 맞아요. 그냥 나는 왜 서울에 산다라는 것만으로도 소속감이 생겨요. 일산에 사는 엄마들은 그냥 모이면 즐거워. 맞아요. 그냥 그게 돼요. 예, 예. 지역마다 아버님들은 있어. 일산 파파 없어요. 아버님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를 순위별로 보면은 등산. 아버님들은 뭐 이종격 투기, 뭐 자동차 카페, 낚시 동호회 가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거기 잡담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아이들과 남자의 관계를 맞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해야 되는데 남성분들은 네. 관심사로 출발해요. 맞아요. 이제 어머님들은 이제 네네. 이렇게 모아놓으면 우리가 그냥 없어도 있잖아요. 한 20분이면 서로 대화가 다들 친해져요. 맞아. 그래서 눈을 보고 그냥 맞아.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이게 치트키예요. 그냥 얘기하면 무조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 이게 돼요. 근데 아버님들은 그게 안 돼요. 다들 조용히 있어요. 그러다가 한 20분 지나면 한 명이 일어나서 이제 자리를 좀 이렇게 이끌어요. 저기요. 담배 있어요. 아버님들은 이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남성 소셜은 그냥 만남이 없어요. 술을 마시던지 당구를 치던지 뭘 하는 모임이에요. 대체적으로. 거기서 격투기라든지. 교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거기서 감정 교류가 뭔가 할 거리가 먼저 앞서고 네. 그다음에 그걸 하면서 전우애를 느끼는 방식이고 어머님들은 그 순서가 달라요. 일단 우리가 마음이 맞아서 뭔가 같이 에어로빅 해볼래? 뭐 같이 뭐 해볼래?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게 순서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게 네. 엄마랑 24시간 아들이랑 평일 내내 있는데 아빠는 주말만 같이 하는데도 아빠랑 더 친해. 뭐 그런 같이 경우가 하면서. 있죠. 너무 억울해요. 네. 엄마가 네네. 내 세계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머님들이 항상 그 아들에게 어려운 벽이 관심사의 벽이 있어요. 관심사. 게임 어렵죠. 네, 네. 남자애들은 네. 내가 게임을 좋아한다. 내가 뭐 포켓몬스터를 좀 좋아하고 포켓몬고를 요즘에 좀 했다. 그러면 남자애들은 그 애랑 친해지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제가 딱 열어가지고 야 선생님 CP 3,000짜리 잡았다. 딱 보여줘. 우와 이게 돼요. 걔네들은 그냥 우와 하고 무장해줘. 어떻게 잡았어 선생님? 이게 돼요. 여자들이랑은 조금 다르죠. 네네.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아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가
내 네. 관심사랑 갭이 너무 먼 경우가 네, 많아요. 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항상 안타까운 네, 거예요. 네. 이게 갭이 좀 먼 거예요. 막 여기서 조금 더 관심사가 너무 다르니까 얘 왜 이런 거 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이해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해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해봐야 노력해야 돼요? 네. 아. 이게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게임이라는 거는 되게 막 무서워요. 게임을 하는 아들을 뒤에서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마음 두 가지, 감정 두 가지가 불안함, 불쾌함. 불안하고 불쾌해요. 정확히 말하면. 왜 그러냐면 게임하는 아이들은 있잖아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게임하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뒷모습이 중독이 되었든 안 되었든 비주얼은 다 중독자예요. 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빠져 막- 들어가. 이 모습을 보면 네. 어머니가 큰일 났다. TV에서 보던 중독자가 조만간 나오겠다라는 상상을 자극하기 충분. 비주얼이 그리고 막 가끔 막 책상을 칠 때 그때 네. 막 터져 나와요. 게임하더니 폭력적으로 변해. 스트레스 풀라고 게임 시켜놨더니 거기서 왜 짜증을 내고 다냐?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다. 게임을 해서 폭력적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게임을 하면서 아들이 내는 분노는 다 뭐야? 자기한테 나는 화예요. 내가 상상했던 플레이가 있는데 안 되는 거야. 현실에 나는 너무 비루한 플레이를 하고 있어. 내가 상상했던 거 어떤 서버 들어가서 멋지게 막 다 이기고 막 이런 상상하고 들어갔는데 이상자와 현실자의 갭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건데 근데 엄마가 느끼기엔 게임을 하면 폭력적으로 변해라고 느끼는 거야. 근데 소장님 분노도 이거를 계속 반복되면 다른 일로 전이될 수 있잖아요. 그게 걱정되는 전이될 수 거거든요. 있죠. 엄마 네, 입장에서는. 네, 네. 심지어 엄마한테 전염되죠. 그러니까요. 전염 제일 먼저 되는 거 엄마예요. 네. 아들이 막 짜증내면 뭐 한다고 짜증을 내면서 그래 그만하지 마. 네, 같이 막 바로 막 휘말리게 되죠.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 짜증내는 모습을 되게 보기 싫어하는데 아들이 내는 짜증의 근본은 열등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남자라는 존재를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는 인정 욕구거든요. 되게 인정받고 싶은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상적인 자아 속에 상상하는 나의 영웅적인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범죄도시 영화 이런 거 보잖아요. 네. 마동석 님이 나오면 네. 다들 막 마블하면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그걸 되게 이제 계속 보다 보면 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가끔 유치하다고 평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용이 좀 단조로운데도 그런데도 열광해. 네. 가장 큰 이유는 욕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대리만족인가요? 네. 그러면 이 네. 인정 욕구를 다른 데서 채워줘야 된다. 영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영웅이 되고 싶은데 근데 내가 막 밖에서 안 되면 이 안에서 영웅이 되고 싶은 거고 이 안에서 영웅이 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분노는 게임을 할 때만 나오진 않아요. 축구를 할 때도 나와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운동장에서 남자애들 뭐 8명이 갖고 8대8로 축구를 한다. 그럼 그 중에 한 명은 과열돼서 우는 애들 나와요.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돼 했고 막 울고 혼자 막 제가 패스하겠다 막 이러고 막 이런 애들이 나와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승부욕이 강하지? 승부욕을 없애버려야 돼. 네. 민준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는 남자한테 뭐라고 들리는 줄 아세요? 사랑받지 않아도 돼. 왜 그 굳이 정도로요? 사랑받으려고 해? 라고 느낄 정도로 원초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승부욕이. 그들에게는 우리가 이런 거를 코칭을 할 욕구가. 때도 발라서 가르쳐줘야 돼요. 음. 민준아, 그 승부욕이 나오는 거, 이기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정당하고 멋진 마음이야. 스포츠맨십이야. 이해해. 그런데 이기고 싶다고 이렇게 미숙한 행동을 하는 건 조절을 해야 돼. 이기고 싶다고 키보드를 치는 건 안 돼.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코칭의 핵심은 멈추는 거예요. 잠깐 멈춰야 이 과열을. 돼요. 네. 초등학교 아. 선생님들도 네네. 잘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세요. 자, 얘들아, 잠깐만. 민준이 과열됐다. 다 같이 멈춰줘. 기다려. 민준이 일로 와. 숨 쉬어. 선생님 봐. 눈 봐. 숨 쉬어. 숨 쉬어. 조절이 되면 다시 시작할 거야. 하고 조절시켜주고 조절되면 자, 다시 삑 해줘야 조절을 배워요. 아하. 이걸 한 번에 되진 않아요. 근데 네네.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면 네.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낙인을 찍어버려요. 쟤는 축구하면 안 돼. 쟤는 너무 과열돼서 쟤랑은 뭘 할 수가 없어. 쟤는 너무 없대.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지적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아상이 안 좋아져요. 그 승부욕 자체를 네. 부정당하는 거네요. 난 되게
잘못 태어난 기분이 들어요.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 내가 갖고 있는 멀쩡한 욕구, 이게 내가 잘못된 거야? 나 이상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는 게 교육에서 되게 중요해요.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강을 건너버리면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자기를 미워하거나 통제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분노로 끝나버려요. 조절의 기회를 획득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오늘 지속적인 메시지로 아들과 엄마 간의 대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들과 가장 잘 지내는 방법이다. 대립을 좀 피할 수 있는. 대립하는 어머님들 아마 많이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오늘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아들 때문에 이게 맞나? 혼을 낸다고 변할까? 아닐까? 고민하는 오늘도 수없이 많은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머님들께 메시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은 얘기를 좀 했지만 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애들이 보면 잘 자랍니다. 뭔가요? 다시.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내가 못 해왔다고 해서 난 너무 또 늦었어 뭐 이런 또 다른 죄책감을 낳는 얘기가 되길 바라지 않고요. 네네. 여러분들 되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종종 우리가 아들을 가르치고 지지고 볶고 단기적인 목표를 아이한테 계속 주다 보면 순간적으로 얘랑 나랑 한 팀이 아니라 이렇게 되게 대립각이 생기는 내가 얘를 이기고 지는 싸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때 항상 한 가지만 우린 한 팀이라는 거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좋은 교육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최민주 소장님의 조언이 아들 부모님들 고충을 더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